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7살 예진이. 자, 예진이도 기억 한번 만져보세요, 손에. 기억인 것 같은데. 똑똑하다, 예진이. 이렇게 돌리면 니은이 돼요. 그렇게 돌리면 니은이 돼요? 네.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꽃 모양처럼 생겼어요. 맞아, 꽃 모양 같을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한글 모양이 신기하고 재밌다. 자, 기억은 몇 점? 4점. 니은은 몇 점이에요? 1, 4. 1,4점. 니은 1,4점. 디귿이 몇 점? 한글과 함께 아이들이 배우는 건 점자. 우리 글 훈민정음을 점자로 만든 훈맹정음이다. 6개의 점에는 각각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1점부터 6점까지 숫자로 이름을 붙였다. 점자 노래 한번 불러보자. 아. 몇 번째 점을 돌출시키느냐에 따라 글자가 된다. 기억은 4점, 니은은 1점과 4점, 디귿은 2점과 4점.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글자도 표현이 가능해 시각장애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배움의 창이 되는 훈맹정음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작은 기념관 하나가 마련돼 있다. 훈민정음을 점자로 만들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박두성 기념관이다. 이게 요 위에 다락이 있어요. 저 여기로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의 기억 속에 할아버지 박두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어나서 옷 입고 안방에 가서 문 열고 마루에 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편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비를 들고 마당을 쓸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3이 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고3에요. 학교 일찍 가야 돼요. 그러냐? 그러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쓸거라. 저희 집은 그런 집안입니다. 손자에게 엄하기만 했던 박두성. 시각장애인에 대한 애정은 깊고 넓었다. 대문에다가 태극기를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들이 태극대문집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한맹인사업협회라고 간판이 하나 붙었었어요. 간판이라면 딱 저거 하나.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박두성은 강화에 있는 근대식 교육기관인 보창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내노라 하는 재원들이 모인다는 한성사범학교에 진학, 일반 학교 선생님을 꿈꾼다. 그런 그가 시각장애인과 인연을 맺은 건 우연이었다. 맹학교에서 재생원이라는 일본 시대 때 특수학교죠. 재생원이 선생을 모집한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야. 합격을 하면 관사를 준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보고 촌떼기를 만드지.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성장해가지고 서울에서 사는데 서울에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관사를 준다. 집을 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시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합격이 된 거라. 재생원 맹아부에 부임해 시각장애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진 박두성. 그는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두성의 막내딸인 박정희 씨가 남긴 회고록에 당시 박두성의 심정이 남겨져 있다. 그날부터 나는 인생관이 180도 변해서 이 식구들을 어찌 살게 해줄까, 어떻게 기쁨을 줄까, 이 고민만 한 거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밤에 호떡을 사 먹으려고 월담을 하자 위험하다며 자신이 살던 관사로 아이들을 불러 직접 호떡을 부쳐 먹였다. 그토록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아이들이 일본어 점자책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중의 불구가 될 터 한국말 점자가 있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1920년 일본 점자가 발명된 지 30년 기념식을 하고 나서 거기에 어쨌든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나 봐요. 노학우라는 학생과 전태환이라는 학생이 조선인 교사인 박두성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도 일본과 같이 6점 점자로 한글 점자를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지역에서 쓰이던 우리말 점자가 있었다. 평양에 있던 맹학교.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교사 로제타 홀이 만든 점자였다. 1894년에 일단 자기 그 의료 봉사소에서 일하는 그 오석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맹소녀였어요. 오복내라고. 그래서 이제 맹소녀를 보고 본인이 옛날 사범교육 받을 때 점자를 배워본 경험이 있었어요. 오복내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그 기술을 한지에다가, 그 당시는 이제 점자지가 없었으니까 한지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점자 4점을 찍었습니다. 로제타 홀이 만든 점자는 당시 미국에서 쓰던 4점씩이었다. 그러나 4개의 점으로는 한글을 표현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종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하고 종성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초성이야 종성이야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이 문자로서의 그 효력 가치가 떨어집니다. 박두성은 로제타 홀에게 6점으로 한글 점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로제타 홀은 박두성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박두성은 홀로 한글 점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힘겨운 창제 과정. 용인에 위치한 성서학 도서관에 창제 당시 박두성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1956년 박두성이 성서한국이라는 잡지에 직접 써서 기고한 훈맹정음 창제에 얽힌 이야기. 연구 초반에는 외국어 점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영어 점자를 그대로 한글에다 쓰자, 일본어 점자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어고 일본어인데 한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외국 문자를 징검다리로 하는 이런 거는 우리 하지 말자. 독창적이면서도 배우기 쉬운 점자를 위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점수가 많은 것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쓰는 문자로 이 매핑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기준에 의해 갖고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책을 찍어봅니다. 각각 안 갖고 책을 찍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졸업생들한테 의견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우리글 점자 훈맹정음이 탄생했다. 연구를 시작한 지 7년 만인 1926년이었다. 시각장애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자 했던 박두성은
점자에 일정한 규칙을 심어두었다. 자음의 경우 기역, 니은, 디귿은 4점을, 리을, 미음, 비읍은 5점을, 그리고 시옷, 지읒, 치읓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점과 두 개의 점만을 활용했다. 종성은 초성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역, 리을, 비읍, 시옷, 지읒, 치읓은 좌우를 바꾸고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티귿, 피읍, 히읗은 한 칸 아래로 내렸다. 기역은 4점인데 종성기역은 6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엉뚱당도 않게 안 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래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든지 한 단 내린다든지 하면 기억하기가 초성만 알면 종성은 그냥 외워지는 거니까요. 종성도 아만 알면 야와 어, 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를 좌우로 바꾸면 야가 되고 아를 위아래로 바꾸면 어가 된다. 어에서 여가 될 때는 또다시 좌우로 바꾼다. 껴보세요. 우리 번호가 한번 껴보자. 가짜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가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가위. 가위. 그 다음에 가짜로 시작하는 말. 가다. 가다. 또. 가다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가방. 가방. 또 가짜 들어가는 거. 가위가 제일 어려워요. 가위 한번 써볼까? 건 오빠는? 네. 자음과 모음을 알면 어떤 글자도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소리나게. 와요. 가는 뭐하고 먹었었어요? 기억하고 와요. 점자 가르치면서 아이들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우리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소리 나는데 그거를 이제 글자로 바뀐다는 거, 점자로 바뀐다는 거 알 때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를 써볼까 했을 때 가는 기억하고 와야. 그래서 가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가방, 가지, 뭐 자기 아는 단어들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어해요. 운맹정음도 자음과 모음 점자를 조합해서 나열하면 모든 우리 글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과 다른 건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서 받침도 가로쓰기를 한다는 것뿐이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글 점자의 우수성은 또 한글의 우수성에서 기인하지 않았느냐. 하나의 스펠링도 여러 발음이 나는 영어는 발음만 듣고는 정확한 단어를 표기할 수 없다. 길고 복잡한 단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워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약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외워야 할 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 영어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자가 189개였고 한글 점자 또 훈맹 정음이 영어 점자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약자가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학습하기 상당히 용이하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약자가 영어만큼 많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 의하면 백성이 쉽게 익히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만든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지극한 마음이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신 그 의도가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자보다는 우리 소리에 어울리는 글자를 만드신 것처럼 박두영 선생님도 시각 장애인들이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로 훈맹정음을 만드셨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이념을 그대로 따른 훈맹정음. 박두성도 세종대왕과 같은 마음이었다.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에 지나지 않으며 4, 5일만 연습하면 능숙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 어서 바삐 점자를 배워야 원하는 대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오. 왜 11월 4일이냐? 그러면은 훈민정음 반포한 날이 9월 말일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그걸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11월 4일이어 갖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박두성의 바람대로 지난 90년간 훈맹정음은 배움의 산실의 씨앗이 됐다. 저는 서울맹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강여경이고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임창정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임창정 오빠? 가창정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며 웃을 나이라는 17살. 그 나이에 맞게 한껏 발랄한 여경이는 지난해 서울맹학교 다도관이다. 책이 좋아진 이후로 손끝으로 제목을 읽으면 호기심이 샘솟는다. 인생 속? 뭔지 궁금하게 되긴 하네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가치사전을 읽어봤어요. 이거는 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의 가치라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용하려고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이 좋아 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여경이. 본래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장사꾼에 속했던 그가 어느 날 피해 도망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요즘은 어려운 철학책에 흠뻑 빠져 방과 후 시간이 즐겁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까? 일단 그들은 모든 근본을 물질로 그냥 뭔가 되게 탐구 그런 거가 저는 재미있어요. 왜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럼 만약에 에피쿠로스 학파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학파에서는 죽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 우리가 아직 조금을 안 보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저는 약간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아니요. 그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로 책을 통해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꿈도 생겼다. 국도를 상상해보자. 애들한테 수업 같은 걸 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냥 어떤 윤리 선생님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뭔가 도덕적이고 법칙 이런 거 막 따르고 되게 그런 딱딱한 이미지 같은 것도 없애주고 더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17살 꿈꾸는 소녀 여경이는 훈맹정음의 존재가 참 고맙다. (7년여의) 연구 끝에 훈맹정음을 창제하고 재생원 맹아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박두성.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일반 도서를 인천 시립 도서관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거길 가셔서 맹인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져오셔서 이걸로 점역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만들어요. 박두성의 손때가 묻은 재판기.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창인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 이게 아연판인데 아연판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 아연판을 갖다 놓고 여기서 6개 점자로 우리 말을 이제 점역하는 거죠. 말 위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저걸 가지고 이게 페달이니까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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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커덕.
재판기만 보면 구부정하게 앉아 밤낮 없이 점자를 찍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책을 찍는 데엔 온 가족의 손길이 동원돼야 했다. 정렬을 쏟아. 큰 고모를 보고 읽으라고.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첫째 줄 읽다가 셋째 줄 읽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엄청 자기는 이 점자판도 맞았다 이게야. 박두성의 막내딸 고 박정희 씨는 어린 마음에 서러웠던 기억을 회고록에 남겼다. 여기 뭐 서 있는 게 이게 임꺽정이고 순회보고 응? 조선시대 야사. 하도 오래됐으니까 점자가 다 이렇게 눌러져지.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걸 누가 달라고 그러면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우체국에 들고 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그게 싫었는지 또 저밖에 할 사람이 없었는데도 이걸 우체국에 들고 가서 우체국에 갔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창피하셨다면서요?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공짜야. 우편 할 때는 우편 요금을 내고 당당하게 해야 그냥 공짜거든요. 최신부 장관에게 무료로 책을 배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드디어 정성을 쏟아 만든 점자책은 전국 각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손에 전해졌고 그동안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은 부탁과 감사의 편지로 답을 해왔다. 박두성은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주간지도 만들었다. 1949년 7월에 발행된 촛불 주간지 88호에는 김구의 연결식 소식이 담겨 있다. 사제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명인의 문명 퇴치 운동을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다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소설류, 지금 친필입니다. 홍경래, 순회보,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주로 밤에 일을 했다. 밤에 아연판과 하얀 종이에 점을 찍는 것이어서 머리에 전기밴드를 쓰고 일을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막염에 걸리기도 했다.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점자책을 찍는데 온 마음을 쏟던 박두성. 결국 건강에 이상이 오고야 말았다. 성경 신약 구약을 점역을 해서 대한성서공회에 드렸는데 6.25 때 불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할아버지가 점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완성을 못 하시고 그 중풍이라 그러죠. 쓰러졌어요. 박두성 나이 68. 은퇴 뒤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쉼없이 해왔던 것이다. 쓰러진 뒤에도 박두성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책을 읽고 싶어도 점자책이 없어 못 읽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 한 권이라도 더 찍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게 점자, 이게. 지난 50여 년간 점자를 번역하는 점역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씨.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종이를 껴야 돼. 이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점자 이제 종이 이렇게 해요. 하고 이제 여기서 점자를 찍어.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걸로 한 줄 갈아. 또 이렇게 가서 사적이랑 비슷하네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글씨가 이렇게 우위로 나오는 거죠. 이경희 씨가 점역사가 된 건 박두성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이웃에 살던 이경희 씨를 뇌졸중으로 쓰러져 누워있던 박두성이 집으로 부른 것이다. 그때는 6.25 사변 후고 뭐 하니까 그 시절에는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 돼서 저렇게 취직을 하려고 취직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내놓으시는데 점자 기호표를 주시면서 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는데 점자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점자 뭐 타닥타닥 점이 있는 거니까 내가 호기심에서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처음 접한 점자는 어려웠다. 자음과 모음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배웠다. 점자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당시 박두성의 상태는 어땠을까? 가져앉아 오셨죠. 말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이렇게 떨면서 좀 이렇게 서투르게 하셨어요. 말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수족도 다 이렇게 저격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앉히시고.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점역 작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박두성이 이웃에 살던 이경희 씨를 점역사로 키운 것이다. 구약성경 끝내고 이제 신약성경 찍고 다 찍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보수도 좀 주시고 꼭 점심을 꼭 더운 점심을 해서 주시고 참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 쓰러지고 7년 만인 63년, 박두성은 숨을 거뒀다.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만든 점자책은 모두 200여 권이었다.